안녕하세요. 바람놀이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업체들이 많이 이제 그 신차를 출고를 하면 뭐 카페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그 이제 튜닝 쪽 관련돼서 이제 시공을 권유를 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서 조금 이제 불편한 진실 시리즈로 제 2편 그 국민 다이로 알려진 오르간 페달 관련돼 갖고 좀 몇 마디 이야기를 드릴까 하고 동영상을 키게 됐습니다. 그 이 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올 한 여름 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봄 살짝 지나고 나서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렸었는데요. 이게 그 네이버 메인에 올라가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외부적으로는 안 보이는데 내부적으로는 요 게시글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9만 정도 그 조회수를 하고 있고요. 기록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근데 물론 이 부분 관련돼서 비공감 하시는 분들도 많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글로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또 이렇게 동영상을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그 요 글 관련돼 가지고는 그 동영상 그 자세히 보기 보시면 그 제가 블로그 주소를 남겨드릴게요. 그래갖고 그쪽 관련돼서 글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말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선택은 뭐든지 뭐 튜닝은 선택은 본인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갑론을박을 떠나서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이렇게 동영상까지 쓰는 이유는 뭐 튜닝이라든가 DIY는 본인의 몫이지만 그 부분에 따른 이제 책임도 좀 뒤따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냥 한번 그 실제 그 시공을 하거나 뭐 DIY를 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다시 또 그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네요. 우선 국민다이 오르간 페달 쪽 관련돼 갖고는 죄송합니다. 오르간 페달이란 어떤 거냐면은 그 말 그대로 요즘 국내 차종들이 막 이렇게 신규로 막 출시되면서 오르간 페달이다라고 하면 자동차 그 악셀 페달이 오르간 페달로 돼 있으면은 무조건 고급차, 그리고 그냥 일반 페달이면 약간 좀 저렴한 차,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 말 그대로 차종이라든가 차량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페달의 선택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를 개발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 페달하고 오르간 페달하고 그렇게 크게 가격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실질적으로 뭐 그 자동차 그 전문 그러니까 순정 부품 전문 샵에서 보더라도 오르간 페달 가격하고 그 순정 부품가가 말이죠. 일반 페달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뭐 많이 나봐야 뭐 한 몇천 원 차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먼저 쓰게 된 이유가 그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QM6 같은 경우는 일반 페달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이제 디젤 특성상 뭐 이렇게 많이 떨린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시트 포지션이 좀 잘 맞지 않아서 뭐 발목이 아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르간 페달로 많이들 많이 바꾸시고 샵을 통해 가지고 바꾸시고 뭐 카페 통해 가지고 막 그 후기를 올려주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뭐 튜닝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 뭐 이렇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이게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기들 내용들을 쭉 이렇게 천천히 살펴다 보면은 오르간 페달을 바꾸니까 뭐그 연비가 좋아졌다. 아니면은 뭐 리스폰스가 좋아졌다. 뭐 그러니까 리스폰스라는 뭐 악셀을 눌렀을 때 차가 푹푹푹 잘 나간다. 이런 부분으로 다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페달이 바뀌었다고 해서 엔진 성능이 좋아지고 연비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 말 그대로 그 요 페달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페달은 말 그대로 내가 페달에 지금 몇 퍼센트를 밟았으니까 ECU를 통해서 ECU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아, 얘가 페달을 20% 밟았으니까 그 말 그대로 그 엔진
그 연료 분사량을 그만큼 늘리거나 공기량을 늘려서 그 엔진이 좀 더 출력이 더 좋게 나오는, 그걸 통해 가지고 엔진이 좀 더 빠르게 돌아가면서 말 그대로 바퀴 구동축에다가 그 힘을 전달하고 바퀴가 그만큼 빨리 돌므로써 빨리 차가 앞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그 오르간 페달로 바꾸고 나서 그런 후기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그만큼 기존에 있던 QM6 페달에 비해서 오르간 페달이 말 그대로 그만큼 그 입력값 대비 많은 그 이슈한테 정보를 준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페달, 그 악셀 페달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기본적인 이유가 뭐 그 흔히 말하는 급발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말 그대로 그 오너가 밟은 양에 대비 좀 더 다른 값을 이슈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엔진이 그만큼 빨리 도는 그런 형태가 가장 크게 나오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뭐, 급발진 관련돼 가지고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ECU가 뭐 문제가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그 일반 사용 그 오너들이 오르간 페달을 그 샵을 통해 갖고 바꾸고 나서 그런 잘못된 정보를 이슈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이 오르간 페달을 바꿈에 있어서 르노 삼성 자동차에서는 오르간 페달을 QM6 전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게 뭐 현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타 차종의 오르간 페달을 그 잭을 개조를 해서 르노 삼성 잭에 맞게 개조를 한 다음에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DIY라든가 아니면은 그 샵을 통해 갖고 그 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만에 하나 뭐 안 그럴 수도 있죠. 물론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이게 무조건 이거 오르간 페달을 바꾼다라고 해서 그 자동차가 무조건 오작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만에 하나 뭔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을 됐을 때 도대체 책임을 누가 지느냐라는 거죠. 뭐 DIY로 만약 특히 DIY로 했다라고 하면 뭐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인정을 하고 그만큼 또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책임을 지거나 뭐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모르시는 자동차 흔히 말하는 잘못이란 분들이 그런 걸 바꿈으로써 만약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이거는 르노 삼성 쪽에다도 뭔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계제가 못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시공해준 샵에서 이 오르간 페달 시공에 따른 책임을 100% 지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걸 질 수 있는 오르간 페달 시공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른 확실한 뭐 그 보증을 받고 바꾸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순정으로 많이 바꾸는 뭐 현대 자동차라든가 뭐 그런 자동차 오르간 페달도 딱 단일 한 차종의 오르간 페달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 말 그대로 어떤 차는 뭐 산타페 아니면 어떤 차는 무슨 뭐 소나타 뭐 이런 부분으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같은 동일 제조사의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오르간 페달이 어느 차종에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오르간 페달 부품을 따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왜냐면 차량이 자동차가 한 번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뭐 몇백억, 뭐 수천억이 들고 기간도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 수많은 테스트 기간과 개발 기간 동안 그 오르간 페달 하나의 입력값을 차종마다 다 일일이 다 세팅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말 그대로 차종에 따라서 다 세팅을 하고 QM6도 마찬가지로 그 페달이 그 QM6의 차종에 맞게 지금 세팅되어 나와 있는 그 악셀 페달인데 그거를 본인 르노 삼성의 자동차의 순정 부품도 아닌 현대자동차의 어떤 차종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페달을 바꾼다는 거는 너무 책임감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예전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 전자식 방식이라기보다는 다 케이블 방식으로 스로틀 밸브를 열거나 닫거나 뭐 공기양을 그 많게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런 형태로 그 케이블 형식으로 이게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오르간 페달을 바꾸든 일반 페달을 바꾸든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다 전자식으로 지금은 악셀 페달을 누르면 그 악셀 페달 밟는 양이 케이블을 통해서 그 스로틀 밸브라든가 아니면 공기양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게 아니라 ECU에 전자 신호를 전달을 하고 그 ECU가 그걸 해석해서 그 엔진에 그 명령을 내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나마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공감 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그 자동차 모든 뭐 고급차에 이 오르간 페달이 포함되어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느끼고 제가 생각하는 오르간 페달의 의미는 고급차냐 저렴한 차냐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요. 그 차종 그리고 시트 포지션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단연간 테스트하고 그 말 그대로 개발을 하면서 이 차종에는 오르간 페달이 적합해. 아니면 이 차종의 마케팅 포인트는 오르간 페달로 할 거야. 라는 그런 그 선택을 하고 나서 그거에 따른 차종에 따른 세팅 값을 정확하게 페달에 입력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일반 페달이 안 맞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차종이 그분한테 제가 보기엔 안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자기한테 안 맞을 따름이지 그걸 오르간 페달로 바꿔서 그걸 자기한테 맞추겠다. 이 부분은 하시기 전에 시트 포지션을 좀 낮춰 보시거나 아니면 시트 포지션을 올리셔서 자기 몸에 그러니까 차종이 자기 몸에 맞도록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핸들 위치 이런 거를 바꾸셔가지고 하시는 게 이런 DIY라든가 전문 샵을 통해 갖고 시공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면 뭐 가장 비싼 차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갖고 그 벤틀리의 벤테이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차종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블로그 글에 올려놨는데 사진상 이렇게 페달 종류를 확인을 해보면 우리 QM6와 마찬가지로 그 일반 페달, 오르간 페달 대신 일반 페달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벤테이가가 오르간 페달을 안 썼으니까 뭐 QM6 뭐 QM6랑 비교를 해서 이거 벤테이가 따라한 거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듯이 그 차종이라든가 시트 포지션 그리고 수년간의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서 최종 선택된 페달이 가장 좋은 페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츰 하나 둘씩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해서 또 이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서 여러분한테 조금 그 불필요한 뭐 튜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좋은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동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 이상 바람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